식물 호흡 시작하겠습니다. 그 호흡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광합성을 배웠잖아요. 광합성의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광합성으로는 빛 에너지를 받아서 그 에너지를 ATP로 저장하잖아요. 어 그 세포 호흡은 반대로 ATP로 저장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광합성은 빛을 받아 가지고서는 유기물질 C6, H12, O6으로 대별되는 어 유기물질로 에너지를 저장을 해요. 이 유기물질이 호흡에서는 호흡 기질이라는 걸로 사용이 되거든요. 호흡 기질은 뭐냐면 호흡하는 재료예요, 재료 그냥. 이 재료를 가지고 산소를 더해서 산소를 더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거죠. 그 에너지는 ATP라는 형태로 나오는데, ATP는 조금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동화라는 얘기를 했어요. 동화라는 건 작은 물질, 단순한 물질이 큰 물질로 되는 걸 동화라고 해요. 탄소가 동화되면 탄소 동화죠. 그런데 이 큰 물질이 다시 에너지를 방출하고, 포도당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작은 물질로 되는 걸 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화의 반대말은 이화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시험에는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어, 지금 이 밑에 보이는 요 수식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이걸 잘 외워두시라고. 까꾸로 하면 광합성이 되고요. 이 방향이 되면은 호흡 또는 이화가 되는 거죠. 옛날 옛적 지구에는 산소가 없었대요. 산소가 없어서 이 챕터의 그 후반부에 나오는 무산소 호흡을 했습니다. 무산소 호흡을 했는데 산소가 생기고 나서는 유산소로 바뀌었죠. 이 둘의 차이는 에너지가 몇 개가 나오느냐, 2대 30의 대단한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무산소 호흡만 하던 지구가 유산소 호흡을 하면서 식물 동물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동, 생물체가 요만했으면 생물체가 되게 커져요. 되게 커져도 에너지를 받아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그 열쇠는 산소였어요. 이 산소를 가지고 하는 호흡을 유산소 호흡이라고 하고요. 산소가 어느 단계에서 필요하냐를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세포 호흡 과정을 보면은,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화학적으로 한 가지를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하나는 산화와 환원이라는 거예요. 산화의 반대편에는 환원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아주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에 누가 산화되면 누가 환원되는데, 여기서 자, 포도당이 산화돼 가지고 CO2가 되고요. 산소는 여기서 산화제의 역할을 하죠. 산화제의 역할을 하면서 H2O가 되는데요. 산화된다는 개념이 간단하게 말하면은 어떤 물질 더하기 산소는 산화겠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화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물질에서 전자를 빼버리면 산화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자를 빼냐 하면, 산소가 와 가지고, 산소는 궁뎅이가 크다고 했잖아요. H2O2에서 H2O에서 수소가 여기 있는데, 산소가 있으면 산소는 전자를 뺏어 가죠. 수소에 있는 전자 하나가 이쪽으로 딸려가고, 그래서 수소 입장에서 보면 전자를 이쪽으로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는 산화되고 산소는 환원되죠. 이렇게 전자를 잃는 걸 산화라고 합니다. 전자를 잃는 걸 산화라고 해요. 요 과정은 여러분이 외우기 어려우니까 딱 봐서 산소랑 만나면 산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크게 틀리지가 않겠습니다. 산화와 환원이 붙어 다닌다라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고요. 뭐
여기 있죠. 그 호흡기질을 산화시키는 물질 산소를 산화제라고 하고 호흡기질은 그러면은 이제 산화돼서 CO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알아두실 건 호흡기질은 여기서 포도당이 호흡기질이 되는 것이고 산소는 그놈을 산화시키는 산화제의 역할을 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건 이제 ATP의 구조인데요. 얘가 아데노신이라는 놈이에요. 아데노신. 화학식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아데노신에 무기 인산이 3개가 이렇게 붙으면은 아데노신에 트리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는 인산이죠. 인이죠, 인. 포스페이트. 트리 요건 3개니까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아데노신 트리포스페이트. 그래서 ATP예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건 인이 쪼로록 달려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쪼로록 달려있는 구조는 하나가 달릴 때 에너지가 얼마 안 드는데 2개가 달릴 때 에너지가 많이 들고 3개까지 달리려면 에너지가 엄청 많이 들어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되어 있는 놈에서 포스페이트 하나, 인을 하나 딱 떨어뜨리면 그것과 함께 에너지가 확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ATP를 가지고 에너지를 주고받는 그런 매개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 있죠. 7.3kcal라고 대충 나온다. 그래서 우리 몸에 에너지를 주고받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매개체는 ATP가 됩니다. ATP 말고도 뭐 UTP나 몇 가지를 쓰는데요. 대체적으로 ATP를 많이 쓰죠. 그런데 그 우리 교재와 강의에서 여러분에게 반복적으로 전달하는 내용이 뭐냐면 식물의 보편적인 호흡 기질을 포도당으로 생각하지 않고 설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설탕은 포도당이 2개가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당류라고 해요. 기본당이 2개가 붙어 있다고 해서 이당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이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탄소 숫자는 그 C12이 돼요. H는 22이고. 왜 그러면 호흡 기질을 설탕으로 설정을 했을까요? 식물에서 광합성을 하면 처음에 제일 먼저 생기는 당은 삼탄당이죠. 그걸 가지고 붙여가지고 육탄당인 포도당을 만들어요. 하지만 포도당의 형태로 있는 건 굉장히 찰납니다. 순간이에요, 순간. 그래서 포도당을 가지고 세포 바깥으로 나가려면 설탕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고요. 세포 안에다가 저장을 하려면 임시로 녹말로 만듭니다. 이 임시로 저장한 녹말을 다시 다른 데로 보내려면 다시 설탕으로 만들고요. 이 설탕이 전류돼서 목적지에 가면 목적지에서 녹말로 쌓이든지 아니면은 대사가 되겠죠. 대사된다는 얘기는 호흡 기질로 사용돼서 날아가 버린다는 뜻인데요. 대사될 때는 설탕의 형태로 대사가 되기 때문에 호흡 기질의 기본적인 호흡 기질을 설탕으로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하지만 어,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따라 가령 포도당 기준으로 했을 때는 ATP가 몇 개, 설탕 기준으로 하면 몇 개,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뭐를 기준으로 ATP가 나왔느냐, 요 뭐를 잘 보셔야 됩니다. 꼭 설탕으로 안 할 때도 있거든요. 또는 포도당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고, 심지어는 삼탄당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어요. 그건 ATP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제 가령 뭐 대사돼서 그 NADH가 몇 개가 나왔냐 뭐 이런 걸 말할 때는 삼탄당을 기준으로 할 때도 있으니까 뭘 기준으로 그 계산을 했는지를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조금 이따 해당되는 문제가 나오니까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C12, H22, O11 요거는 설탕이에요.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C가 12개가 있네. 요건 딱 보고 아셔야 돼요. C가 12개가 있으면 얘는 설탕이에요. 우리가 육탄당이라고 하는 당은 포도당, 뭐 과당 이런 것들이 육탄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육탄당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육탄당이 기본당이에요. 이 당류는 뭐가 2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포도당이랑 포도당이 붙어 있으면은 여당 말토스던가 뭐 기억이 안 나네요. 포도당이랑 포도당이 붙어 있는지 포도당이랑 과당이 붙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 이름들이 다 다르니까 얘가 2당류인지 아니면 6탄당 그 기본당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이름을 보고 아셔야 돼요. 그 이름을 가지고 그 포도당인지 설탕인지 이런 걸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 당황하니까 아는 게 다 기억이 안 나네요. 그리고 호흡계수하고 뒤에 그 강의록에 잘못 써 있는 게 있는데 호흡계수하고 온도계수라는 게 있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시험에는 안 나오는 내용이니까 안 보실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그냥 호흡계수를 측정을 해서 어떻게 측정을 하냐. 호흡을 하면 어떤 물체가 그 식물이 호흡을 하면은 산소를 쓰고 이산화탄소를 내뱉겠죠. 그럼 호흡을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재냐 하면 산소를 소모하는 양을 재든지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양을 재면은 그 얘가 얼마나 호흡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모되는 걸 재는 건 어려우니까 생성되는 걸 재는 게 쉽겠죠. 아무튼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나왔고 산소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봐가지고서는 사용한 산소분의 그 만들어진 이산화탄소를 재면 그 재서 그 이산화탄소를 산소로 나눠준 이산화탄소 생성량을 산소 소모량으로 나눠준 걸 호흡계수라고 한다고 하고요. 탄수화물을 1로 설정을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기질이 호흡에 사용되는지 어떤 호흡 기질이 호흡에 사용됐는지를 알아보는 수단으로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면 얘가 날 것 같습니다. 또 그 지방은 탄수화물에 비해서 수소가 많고 산소가 적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방을 산화시키려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요. 즉 지방을 산화시키면 산소가 많이 들어가고 이산화탄소는 똑같이 나올 거고 그러면은 이 전체의 값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지질과 단백질이 그 탄수화물에 비해서 호흡 개수가 적은 거예요. 하지만 요거까지는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아마도.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그림이 나왔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있는 그림이 이제 우리가 그 여기서 배우는 세포 호흡에서 거의 모든 게 다 이 그림에서 설명이 됩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그 세포 호흡이 두 단계로 걸쳐서 나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 이제 삐쭉삐쭉한 게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일어나는 호흡,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바깥이면 여기는 세포질 중에 시토졸이죠. 시토졸에서 일어나는 호흡의 1단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진 그 생성물이 피루부산이라는 생성물이 그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또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는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 3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해당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유명한 TCA 사이클이 되고요. 또는 시트르산 사이클 또는 어, 그 크랩스 회로라고. 자, 여기 쓴 것만 해도 이름이 세 가지가 나왔죠. 이름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시험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전자전달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일어나야지 호흡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해당 작용은 어디서 일어나는지 시토졸에서 일어난다. 어떻게 시험에 나느냐 하면 세포 내 호흡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건 뭐다? 해당 작용이다. 이렇게 시험에 납니다. 그러니까 해당 작용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호흡의 세 단계를 아셔야 되고요.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세 단계를 아셔야 되고 각각의 단계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해당 작용은 시토졸에서 일어나요. 두 번째 시트르산 회로, 크랩스 회로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부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고요. 세 번째 전자 전달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요 세 가지를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에서 뭐가 만들어지는지를 아시면 이제 우리가 그 호흡작용을 대충 다 알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식물세포의 호흡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과정은 해당이죠. 해당. 두 번째가 시트르산회로, 세 번째가 전자전달. 이렇게 나옵니다. 호흡 과정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은 해당 작용입니다. 이 해당이라는 건요, 당을 분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글리코라이시스가 됩니다. 라이시스는 녹인다, 분해한다는 말이죠. 요건 당이고요. 그러니까 글리콜라이시스를 그 해당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계속 문제 봅니다. 호흡 과정에서 호흡 작용과 관계가 없는 생화학적 반응 회로는, 자, 이제 이름을 묻는 거예요. 이름. 크랩스 회로. 구연산이 뭐야? 시트르산이지. 그러니까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TCA 사이클. TCA 사이클은 그 225페이지에 보면 트리카르복시산 회로. 트리카르복실릭 그 엑시드 사이클이니까 TCA 사이클이 된 거예요. 그래서 TCA 사이클은 뭐 이 이름까지 외워 아실 필요는 없는데 TCA라는 말은 아셔야 됩니다. 즉 크랩스라는 말은 구연산 시트르산 회로와 같은 말이고 다시 TCA 사이클이랑 같은 말이에요. 칼빈회로는 어디서 나왔죠? 이건 안반응, 광합성의 안반응에서 나온 말이죠.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해서 났습니다. PCR 회로, 이런 회로는 없어요. PCR은 여러분 코로나 할 때 검사하던 게 PCR이고요. 켈빈 회로, 켈빈 회로는 안반응이고요. 캠 회로는 뭐예요? 이거는 돌나물산 회로라고 할 수 있는 그 캠식물의 회로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아니고 크랩스 회로가 호흡작용과 관계가 있는 말이네요. 또 똑같은 말로 구연산 회로, 크랩스 회로, TCA 사이클 같은 말이고요. 켈빈 회로 아니죠. 여기 호흡 관련과 관련이 없는 생화학적 반응은 캠 회로게 되겠네요. 첫 단계에 해당하는 건 해당 과정이고요. 그러니까 이름을 꼭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 중에 나온 돌발 퀴즈입니다. 이 돌발 퀴즈라는 거는 그 요새 아마 바뀐 강의에는 아마 안 나올 것 같아요. 식물 세포 호흡 기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정한 호흡 기질은 설탕이라고 했죠. 우리 교수님이 자기가 강의한 내용을 잘 들었는지를 좀 문제에서 확인하시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꼭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호흡 기질을 설탕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읽어볼게요. 호흡 대사의 재료로 사용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걸 호흡 기질이라고 하죠. 호흡 기질. 재료란 뜻이에요. 호흡의 재료입니다. 탄수화물 외에 지질, 단백질 등이 이에 해당된다. 지질도, 그러니까 여러분 뱃살에 있는 지방도 호흡 기질로 사용될 수는 있습니다. 포도당뿐만 아니라 삼탄당, 말산 같은 유기산도 호흡 기질로 이용된다. 맞습니다. 다 맞고요. 그 교재에 여기 해당하는 지문 역시 나와 있거든요. 잘 읽어보시면 됩니다. 강조하는 내용은 진정한 호흡 기질은 설탕으로 설정을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탄당 인산회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오탄당 인산회로는 세포질 또는 색소체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문제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오탄당 인산회로는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세포질이나 색소체는 미토콘드리아 안은 아니죠. 그런데 색소체는 뭐예요? 대표적인 색소체는 엽록제 같은 게 있죠. 어, 그래서 오탄당 인산회로라는 게 어디에서 일어난다. 요게 좀 중요하고요. 자, 여기 문제 보시죠. 호흡의 주요 경로 같은 가운데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일어나는 건, 여기서는 이제 답에 해당이 있으니까 답은 해당이고요. 오탄당 인산회로도 역시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탄당 인산회로에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이 오탄당 인산회로는 물질을 생성하는 거예요. 어떤 물질을 생성하느냐 하면 오탄당과 인산이 같이 있는 가장 대표적인 건 뭐냐 하면 DNA의 재료예요. DNA에 사용되는 리보스 인산, 리보 인산이나 아니면 데옥시 리보스 인산, 이런 거는 여기에다가 염기가 붙기만 하면은 DNA가 되거든요. 얘는 여기에 염기가 붙으면 RNA가 되고요. 이런 것들을 오탄당 인산회로에서 만드는 거예요. 이런 물질을 생산하는 주요한 통로가 된다는 그런 것까지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문제는 뭐 대충 비슷하고 해당 과정이 일어나는 건
시토졸이고요.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건 해당이고요. 세포 내 호흡작용에서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자,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 여러분이 이제 해당이 시토졸에서 일어나는 건 알았죠? 그런데 해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최종 산물은 뭐냐? 피루부산이에요.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은 해당 작용 1번 해당 작용하고 2번 오탄당 인산회로 요 두 가지는 기억하시고요. 호흡 작용으로 해당이 일어나는 장소는 시토졸이고요. 자, 이거 이제 해당을 스키마틱하게 제일 압축해서 보여준 게 이건데요. 여기서는 지금 기질로 뭘 설정했나요? 포도당을 설정했죠. 기질로 뭘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뭐가 몇 개 나온다. 요게 결정이 되거든요. 가령 포도당을 집어넣으면 우리 책에 의하면 ATP 30개가 나와요. 그럼 설탕을 집어넣으면 몇 개가 나올까요? 60개가 나오죠. 왜냐하면 설탕은 이당류니까. 이건 단당류고. 그러니까 뭘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ATP가 몇 개 나온다. 이런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기질로 뭘 썼느냐를 여러분이 유심히 봐야 됩니다. 또는 한 문장으로 된 OX 퀴즈에서 기질로 무엇을 상정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꼼꼼하게 뜯어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든 화학 반응, 특히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오는 화학 반응은 요 지금 그래프에서 보이는 요 단계를 거치는데요. 요거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어떤 고에너지 기질이 있어요. 가령 포도당이라고 합시다. 포도당이라는 고에너지 기질에서 에너지를 뽑아내려면 처음에는 에너지를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게 요거예요. 그래서 들뜬 상태 또는 전이 상태로 만들면 얘는 그 다음에 에너지를 더 추가로 넣지 않아도 에너지가 확 쏟아져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를 2를 넣는데 여기서 4가 나오면 그러면 마이너스 2 더하기 4는 결국 에너지는 몇 개가 나와요? 여기서 2만큼 나오는 게 되겠죠. 요게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에너지 출납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ATP가 두 개가 사용돼요. 그런데 에너지가 회수할 때는 4ATP가 나오니까 4ATP하고 자, 요거 잘 보세요. 두 개의 NADH가 나왔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몇 개가 나오냐 하면 합산하면은 포도당이 두 개의 피루부산을 만들면서 자, 포도당은 6탄당이죠. 그런데 피루부산은 3탄당이에요. 그러니까 3탄당이 두 개가 나오겠죠. 그래야지 탄소수가 맞잖아. 그러면서 에너지는 몇 개가 나오냐면 ATP 두 개하고 NADH 두 개가 나와요. 자, 두 개까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매우 훌륭하고요. 다만 뭐가 나오느냐? ATP하고 NADH가 나왔다는 사실은 요거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최종 산물은 뭐예요? 피로부산. 요 세 가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식물 해당 과정이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요. 이 길게 나오는 걸 다 과정을 전부 다 외우시면 머리 터지고요. 각각의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면 설탕이 기질로 사용되고 어, 그 제일 마지막에는 피루부산이 나왔고요. 피루부산이 나왔고요. 그 과정에서 ATP하고 NADH가 나온다. NADH가 나온다.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 옛날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광합성에서 쓰인 전자 전달 물질은 뭐냐면 NADPH예요. 요거는 두 군데서 나오는데 광합성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오탄당 인산회로에서 나와요. 오탄당 인산회로에서 NADPH가 나온다는 사실은 여러분은 여기까지 안 알으셔도 돼요. 아무튼 해당 과정에서 나오는 건 NADH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NADPH는 광합성이고 NADH는 호흡에서 호흡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그냥 편하실 겁니다. 아까 나왔던 그림을 두 개로 나눠서 보인 거고요. 요거는 이제 강의록에 있는데요. 어,
글리세르 3인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게 그 우리가 광합성에서도 나왔던 G3P인데요. 근데 여러분이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자, 요거는 해당 작용의 마지막에서 피로부산이 유산소를 만나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자, 산소가 있어야지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건 꼭 기억하세요. 유산소 환경에서. 근데 산소가 없으면 그냥 시토존에 남아요. 이 안으로 못 들어가요.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시토존에 남아서 무슨 작용을 거치냐 하면 알코올 발효가 되든지 젖산 발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코올 발효가 되든지 젖산 발효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알코올 발효는 어디서 되냐면 식물에서 돼요. 젖산 발효는 동물이나 일부 유산균. 유산균 어디에 있어요? 김치에 있죠. 그러니까 김치를 먹으면 안 취해요. 김치 먹고 취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김치에 있는 건 유산균이고 그 알코올을 만드는 건 효모예요. 요게 시험에 나는데 뭐가 나느냐면 자, 피루부산이 식물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서 되는 건 뭐야? 에탄올이에요. 알코올이에요. 요거 기억하세요.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쳐서 되는 건 에탄올이에요. 젖산은 피루부산에서 막바로 됩니다. 막바로. 요게 이따가 시험에 한번 나옵니다. 이렇게 그 피루부산이 무산소 환경에서 발효가 되면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는 ATP가 두 개밖에 안 나와요. 두 개밖에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해당 과정에서 몇 개가 나왔어요? 산소가 있는 환경에서 그 포도당 기준으로 30개가 나왔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해당 작용 정리됐고요. 오탄당 인산회로 됐고요. 오탄당 인산회로가 나오는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봅시다.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것은 오탄당 인산회로 하고 해당. 이렇게 된다고 했죠. 세포 내호흡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건 오탄당 인산회로와 해당. 호흡작용과 관련 있는 생화학적 반응 회로는 자, 호흡작용과 관련 있는 거 이름으로 나오는 거 다 기억해야죠. 크랩스 또는 시트르산, TCA 사이클 뭐 이런 이름들과 함께 오탄당 인산회로도 역시 호흡과 관련이 있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요 문제는 나면은 꽤 어려운 쪽에 속하겠네요. 자, 오탄당 인산회로가 이런 걸 만든다.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너무 깊이까지는 아시려고 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물질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탄당 인산회로도 호흡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봅시다. 해당 과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세포 기질에서 일어나는 당산화 과정은 해당이죠. 맞아요. 해당 과정으로 설탕 한 분자가 네 분자의 피루부산으로 이화한다. 자, 포도당 하나가 C6이죠. 피루부산 두 개가 됐으니까 그러면 설탕 하나는 피루부산 네 개가 되는 게 맞죠. 뭐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 과정에서 NADPH가 생성된다. 아닙니다. NADH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강조하려고 아마 돌발 퀴즈에 내신 것 같아요. 이 수준에서 일어나는 건 기질 수준의 인산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냥 이거예요. 시토졸에서 ATP가 만들어진다. 그냥 요겁니다. 시토졸은 뭐예요? 세포 기질이죠. 세포 기질에서 ATP가 만들어지는 걸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광합성할 때 ATP가 만들어지는 건 뭐라고 해요? 광인산화라고 하죠. 이따가 전자전달계에서 인산화, 그 ATP가 만들어지는 게 있어요. 전자전달계에서 무지하게 많은 ATP가 만들어지는데요. 전자전달계에서 만들어지는 이 ATP는 뭐라고 하냐면 산화적 인산화라고 합니다. 이 인산화 앞에 뭐가 붙느냐가 그 인산화가 어디서 일어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토졸에서 ATP가 일어나면 기질 수준의 인산화라고 하고 그 광합성할 때 ATP가 만들어지면 광인산화라고 하고
전자전달기에서 ATP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의 전자전달기에서 산소를 산소를 물로 만들면서 어, ATP가 만들어지는 걸 산화적 인산화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이건 광합성의 그림인데요. 지난 시간에 했었죠. 광합성에서는 명반응과 암반응이 일어나면서 명반응에서 ATP와 NADPH가 생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NADPH는 광합성에서 생기는 거고 NADH는 호흡에서 생기는, 해당 과정과 크랩스 사이클에서 모두 생기거든요. 이 NADH가 생기는 거는 호흡에서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딱 대별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제 유산소 호흡을 봅시다. 해당 과정은 산소가 있거나 없거나 둘 다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은 꼭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가 언제 필요하면 제일 마지막에 필요하거든. 전자전달기에서 산소가 들어가서 전자를 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어, ATP가 만들어지는데요. 자, 산소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는 길에 자, 톱니바퀴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가 없으면 이 톱니바퀴가 그냥 다 쓰는 거야. 왜 영화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톱니바퀴가 막 물려 들어가는데 사람이 막 빨려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디서 저기서 여기다가 빠루를 하나 빡 찍어 놓으면은 모든 톱니바퀴가 다 쓰면서 이제 주인공이 마침 사는 뭐 그런 것처럼 산소가 안 들어가면 이 톱니바퀴가 딱 서요. 어떨 때 그렇게 되느냐? 누군가 내 목을 조르면, 세포 속으로 산소가 안 들어가면은 요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중요한 산소는 제일 마지막에 전자전달기에서 들어가죠. 그 전까지는 잘 모르는데 이 모든 과정이 톱니바퀴로 한 길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안 들어가면은 이 모든 과정이 중지하고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건 유산소 조건에서만 들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루부산은 유산소 조건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그 미토콘드리아 안에 기질에서 어, 아세틸코에를 형성합니다. 자,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요. 아세틸코에가 들어간다. 아니죠. 들어가는 놈은 뭐예요? 피루부산이에요. 피루부산이 들어가서 이 안에서 아세틸코에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요 말 두 개가 다 시험에 나기 때문에 요 낱말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피루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아세틸 코엔자임 A를 형성하고 이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아세틸 COA가 어떤 사이클 안으로 들어가서 돌고 돌고 돌면서 이런 도는 건 우리가 켈빈 회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죠. 제일 마지막에 옥살로 아세테이트라는 게 생기는데 이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다시 아세틸 코엔자임과 결합해가지고 제일 먼저 생기는 게 뭐다? 요거 시험에 납니다. 시트르산이에요. 즉 TCA 사이클 또는 크랩스 회로에서 가장 먼저 생기는 건 뭐다? 시트르산이에요. 요거까지는 아셔야 돼요. 즉, 자, 피로부산이 유산소 조건에서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간 다음에 아세틸코에가 돼가지고 제일 TCA 사이클로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생기는 물질은 시트르산이다. 요거까지는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유산소 호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유산소라는 말이 나오는 건 이제 미토콘드리아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시토졸에서 피로부산은 활성 아세트산인 아세틸코에를 형성한다. 시토졸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죠. 아세틸코에를 형성하는 건 어디서 돼요?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것은 1번이고요. 아세틸코에인은 고에너지 화합물로 아세틸기 전이를 통하여 해당 과정과 크랩스웨를 연결한다. 뭐 대충 맞고요. 크랩스웨로는 아세틸코일을 물과 이산화탄소로 완전히 산화한다. 유산소 조건에서 피로부산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간다. 유산소 조건에서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요게 여러분이 기억할 키고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요 그림은 교재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그림이 약간 잘못됐어요. 어떻게 잘못됐느냐 하면 어, 교재 224페이지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사실은 여기다 막을 하나 더 그려놔야 돼요.
막을 하나 더 그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이중막을 거쳐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 안으로 들어가서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아세틸 코엔자임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완전히 들어가서 그 안에서 크랩스 사이클이 돌아가게 아세틸 코엔자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중막의 두 막을 둘 다 거쳐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까지 기억하시고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막간 공간에서 하는 일이 있거든요. 이 막간 공간에서는 뭐를 하느냐 하면 전자 전달계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막간 공간에 수소 이온 농도가 올라가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하고요. 아무튼 아세틸 코엔자임이 되는 건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이다. 완전 내부다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산소 호흡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틀린 것은 유산소 조건에서 피로부산은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간다. 맞죠? 다 붙어볼까요? 시토졸에서 피로부산은 탈탄산 산화 과정을 거쳐서 코엔자임과 결합하여 아세틸 코엔자임을 형성한다. 아니죠. 앞에 뭐 말이 되게 많은데 시토졸에서 아세틸 코엔자임을 형성하는 게 아니에요. 기질에서 미토콘드리아 매트릭스에서 형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자, 이제 아세틸 코엔자임을 거쳐서 시트르산을 만들고 그 시트르산이 어쩌고 물레가 돌아가 가지고서는 옥살로 아세테이트가 된 다음에 얘가 다시 아세틸코엔자임.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요 동글배기는 뭐냐면 탄소예요. 탄소가 아세틸코엔자임은 탄소가 두 개 있죠. 그리고 옥살로 아세테이트는 네 개가 있어요. 두 개 더하기 네 개니까 여섯 개가 돼요. 여섯 개가 된 다음에 얘가 뱅글뱅글 돌면서 산화됩니다. 그래서 탄소를 하나 내놓고 다시 하나 내놓고 이산화탄소를 또 하나 내놓고 어딨냐 어 여섯 개짜리가 이산화탄소를 두 개를 내놨으니까 네 개가 됐죠. 이게 네 개가 돼서 돌아가다가 다시 두 개를 만나서 다시 여섯 개가 돼. 그러니까 하나의 사이클을 완성하면서 뭘 내놓냐? 이산화탄소를 내놨죠. 맨 먼저. 자, 뭘 내놓는지 보세요. 두 번째는 ATP를 내놨죠. NADH를 내놨죠. 그리고 FADH2라는 걸 내놔요. 요것들이 이 사이클의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크랩스 회로가 돌아가면서 뭘 내놨는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이산화탄소를 내놔요. 두 번째는 ATP를 내놓고요. 세 번째는 NADH를 내놓고요. 네 번째는 FADH2를 내놔요. 요것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크랩스 회로의 산물 CO2, NADH, FADH2하고 ATP. 그런데 뭐 답은 뻔해요. 다음 중 크랩스 회로의 산물이 아닌 것은 NADPH예요. 이거는 크랩스 회로에서 나오는 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답은 뭐 너무 뻔하죠.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어렵습니다. 식물의 호흡작용과 관련 있는 생화학적 반응 결론은 뭐 답은 TCA 사이클인데 여기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말이 다 나오죠. 켈빈회로 뭐예요? 암 반응이죠. 해치슬랙회로 뭘까요? 여러분 기억해요? 해치슬랙회로 C4회로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캠회로는 캠식물에서 나온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크랩스가 밝혀낸 건 크랩스는 사람 이름이고요. 이걸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크랩스 회로는 TCA 사이클은 이꼬르 시트르산 회로다. 이런 그 이름들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까 말씀드린 거 그대로 다시 나왔어요. 1분자의 피로부산이 산화돼서 뭐가 나오느냐? NADH, FADH2, ATP, CO2. 자, 몇 개까지 외우시면 굉장히 훌륭한데요. 이름들은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다음 호흡 과정 중 크랩스 회로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닌 것은 이산화탄소 나오죠. ATP 나오죠. NADH 나오죠. PGA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PGA는 광합성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호흡작용과 관련이 없는 생화학적 반응회로는 뭐 이름에 관한 거 여러 번 했고요. 크랩스 회로에서 발생하는 것 아닌 거는 자, 이산화탄소, NADH, ATP 나오는데 산소는 광합성에서 나오는 거죠. 아니에요. 크랩스 회로는 뭘 산화시키는 거예요. 산화시키면 여러분 장작을 산화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똑같아요. 크랩스 회로도 포도당을 산화시키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죠. 산소는 죽어도 안 나와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호흡에서 우리가 세 단계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해당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TCA 사이클이 돌아갔고요. 세 번째 단계가 전자전달계예요.
위치는 어디서 일어나요? 해당은 시토졸에서 일어나죠. 어, 예, 맛이 갔네. TCA 사이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요. 그런데 전자전달계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납니다. 요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자리 잡은 전자전달계 이렇게 나오죠. 전자전달계는 커다란 몇 개의 단백질이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 뭐 유비퀴논이어도 플라스토퀴논이 어쩌고 뭐 이렇게 순서가 있는데 나중에 그 워크북 문제도 하나가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요게 제일 중요해요. 산소를 받아서 산소를 받아서 H2O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이 안으로 전자가 왜 광합성에서 빛을 그 광계2와 광계1이 빛을 받으면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서 마지막에 ATP를 뭐 이런 것처럼 이 안에서도 역시 그 ATP를 만들고 산소를 받아서 ATP를 만드는 게 가장 마지막이에요. 어, 광합성의 전자 전달이랑 다른 한 가지는 광합성은 산소를 만드는데 여기에서는 산소를 사용해서 물을 만들고 그로 인해서 맷돌을 돌려가지고 ATP를 만드는 그게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맷돌을 돌리는 구조도 굉장히 유사해서 광합성을 설명할 때 전자전달 그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를 같이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너무 그거 외우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뭐 그걸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이제 복합제가 4개가 있고요. 복합제, 그 시토크롬 C 복합제 있고요. 제일 마지막에 ATP를 돌리는 맷돌이 있고요. ATP 합성 효소 맷돌이 있고요. 이 사이 제일 마지막에서 산소가 산소가 H2O가 되면서 이 H는 어디서 왔냐면 전자전달계에서 전달받은 거죠. 전자전달계에서 그 수소를 전달받아서 그 물을 만들면서 이 ATP가 그 ATP 합성 효소가 돌아가서 ATP를 만든다. 뭐 이런 건데요. 여러분은 이 과정은 다 모르셔도 되고요. 다만 꼭 산소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 그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자, 광합성과 호흡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과정은, 자, 이 문제 좋네요. 그 광합성과 호흡 과정에서 둘 다 막간 공간을 이용한 전자 전달 과정이 있죠. 그래서 답은 전자 전달기고요. 다만 광합성의 전자 전달과 호흡의 전자 전달은 내용은 같아도 방향은 반대라는 거. 누구는 산소를 만들고 누구는 물을 만들고 산소를 소비해서 물을 만들고 요런 게 다르니까 그냥 이름은 전자 전달이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 거기까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광인산화라는 건 뭐예요? 광인산화는 뭐예요? 이건 광합성이죠. 이 광합성의 과정에서 ATP 합성 요소를 돌리는 거하고 너무 비슷해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그냥 비교를 해주는 거지. 이 광인산화는 광합성 즉 저기 염록체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호흡에서의 전자 전달계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제 산화적 인산화라는 말을 써요. 산화적 인산화에서 산화적은 이제 산소를 소모하면서 이 매도를 돌린다는 건데요. 매도를 돌리는 과정을 뭐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이 전자 전달 과정을 통해서 이 그 미토콘드리아가 이제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중막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내막에 전자 전달계 효소가 있으면서 전자가 여기를 통과하면서 이 안으로 수소 이온을 퍼넣어요. 이 수소 이온은 그러면 내부와 외부의 농도 차이가 생기니까 이쪽으로 나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 농도 구배에서 이 나가는 힘을 이용해서 ATP 합성 요소를 돌린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자세하게까지는 여러분이 이해 못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 자, 여기는 또 포도당이라고 해놨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질을 뭘로 설정을 하느냐는 문제 내는 사람 마음이에요. 포도당 한 분자가 생성하는 ATP는 뭐 어쩌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수식을 해보니까 대충 30개다. 그러니까 설탕으로 생각하면 60개. 왜냐하면 설탕은 2당류니까. 그러니까 포도당 곱하기 둘이죠. 설탕에서는
포도당에선 30개가 생기니까 설탕에선 60개가 생기는 거다. 뭐 요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책에 따라서는 포도당에서 30개가 생긴다, 32개가 생긴다, 뭐 36개가 생긴다 이런 각각의 학설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것까지는 모르셔도 돼요. 옛날에는 이게 포도당 하나에서 몇 개가 생기냐 이게 시험에 나기도 하고요. 또 오래된 그 자격증 시험에서는 시험에 나기도 하는데 이건 왜 이렇게 각각 다르냐 하면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런데 최소 30개는 생기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식물세포냐 동물세포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동물세포 안에서도 간이냐 심장이냐 근육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런 걸 꼭 30개다. 이거 36개라고 했으니까 틀렸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포도당 한 분자가 산화했을 때 ATP는 몇 개? 유산소일 때는 포도당 한 분자 기준으로 30개 생기고요. 그럼 무산소일 때 몇 개가 생길까요? 요거 시험에 납니다. 무산소일 때는 해당 과정에서 생긴 ATP 2개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유산소일 때는 30개가 생기는데 무산소일 때는 해당 과정에서 생기는 2개의 ATP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은 큰 생명체는 인간이나 뭐 쥐도 큰 생명체죠. 뭐 이런 유산소 생명체는 목을 졸르면 죽어요. 식물도 가령 벼가 침수가 되면 죽잖아요. 왜 침수가 되면 죽느냐?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숨을 못 쉬면 그 벼 같은 놈도 침수되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포도당 1몰을 완전히 산화했을 때는 1380칼로리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식으로 30개의 ATP가 생성하면은 이 30개의 ATP 곱하기 7.3kcal 하면 720이 된대요. 그러면 1380kcal 중에서 720kcal가 차지하는 비용은 52%라고 합니다. 이 계산도 책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 달라요. 생물과학을 배우신 분들은 생물과학에서는 포도당 한 분자가 호흡을 해서 어떻게 되냐면 38%라고 나오는데요. 38.5%나 52%나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요. 그냥 어, 포도당 한 분자를 완전히 ATP로 만들었을 때의 에너지는 한 52, 절반쯤 된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호흡 열 효율은 절반쯤 된다. 뭐 이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어, 52%가 뭘 의미하시는지만 알면 돼요. 밑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동차 엔진 같은 내연기관의 에너지 열 효율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효율이다. 요건 이해하시라고 붙인 말이고요. 외우라고 붙인 말은 아닙니다. 자, 돌발 퀴즈 보겠습니다. 유산소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답부터 보죠. 크랩스 회로 반응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난다. 크랩스 회로 반응은 어디서 일어나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죠. 내막에서 일어나는 건 뭐예요? 전자전달기예요. 그러니까 각 그 반응이 일어나는 자리, 해당 과정은 어디서 일어나요? 시토졸에서 일어나죠. 크랩스 회로는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고 전자전달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서 일어난다. 이 세 가지하고 각각의 그 과정의 최종 산물은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나머지 한번 읽어볼게요. 해당 과정에서 생긴 아세틸 코엔자임 A가 유산소 조건에서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간다. 이것도 틀린 거네요.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가 들어가요? 피로부산이 들어가죠. 요거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크랩스 회로 결과로 설탕 1분자는 16분자의 NADH와 4분자의 FADH2를 생산한다. 야, 이거 뭐 그렇고요. 다량의 자유에너지가 배출되는 건 전자전달이죠. 전자전달 경화 다량의 자유에너지가 배출돼서 막간 공간과 내막 사이에 그 수소이온 기울기를 유도한다. 요거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유산소 환경이 아닌 무산소 환경이면 어떻게 되느냐? 무산소 환경이면 그냥 시토졸에서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니까 시토졸에서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든지 젖산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알코올 발효는 아세트알데히라는 걸 거쳐 가지고서는 에탄올이 되는데 비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세트알데히드라는 걸 거쳐서 에탄올이 되는데 젖산 발효는 그런 게 없이 그냥 피로부산이 바로 젖산이 돼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치는 건 그 식물이고요. 식물에서 나오는 건 알코올 발효고요.
동물이나 그 젖산균에서는 아세트알데히드를 거치지 않고 피루부산이 막바로 젖산이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래요. 이렇게 무산소 발효가 되면은 효율이 낮아요. ATP 두 개밖에 안 생기거든. 그래도 산소가 없을 때 그 일시적 에너지 획득 수단이 되기는 한다는 거. 그거까지만 기억하시고요. 무산소 발효는 아까 이 그림 보여드렸고요. 식물에서 무기호흡의 결과 생성되는 최종 식물은 뭐죠? 알코올이죠. 에탄올이네요. 무기호흡의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 산물은 두 가지가 있죠. 알코올이든지 아니면 젖산이든지. 둘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요 문제는 저도 어려웠습니다. 해당 이후 무산소 조건에서 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단 답부터 보겠습니다. 피루부산이 유래된 아세트알데히드는 NADH 산화로 젖산 아니죠. 젖산으로 되는 거는 알데히드를 안 거치 아세트알데히드를 안 거치고 바로 젖산으로 되고요. 알데히드를 거쳐서 가는 거는 뭐예요? 에탄올이죠. 어려운 문제에 해당하네요. 나머지 볼까요? 해당 과정에서 발효 과정까지 생기는 총 에너지는 이 분자의 ATP라고 했고요. 고등식물에서 침수나 배수가 불량한 경우 이 과정이 생길 수 있다. 아까 이제 벼가 물에 잠기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 과정은 세포 기질에서 일어난다. 왜냐하면 미토콘드리아로 못 들어가니까. 왜 못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로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는 건 어떤 조건에서 들어간다? 유산소 조건에서 들어간다. 자, 이제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까지 하면 이제 대충 다 한 겁니다. 호흡은 어떨 때 그 올라가느냐. 요 말도 이제 지문으로 나오더라고요. 식물은 광합성 산물의 50% 정도를 호흡으로 소모한다고 해요. 그런데 주로 어린 조직이 더 호흡을 많이 하고요. 뿌리가 더 호흡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온도가 높으면 호흡을 많이 해요. 10도 상승 시 호흡률이 올라가는 걸 호흡계수가 아니고 호흡계수죠. 호흡계수라고 한다. 맞죠? 호흡계수 아니 온도계수라고요. 아, 요게 틀렸네요. 요건 온도계수입니다. 요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온도가 높을수록 호흡이 올라가요. 어느 선까지는. 그래 너무너무 더우면 호흡도 못 해요. 그럼 식물이 죽는 거죠. 자, 식물의 호흡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동물에 비해 호흡률이 낮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식물은 안 쓰는 부위가 많아요. 안 쓰는 부위 어디가 있을까요? 에코 같은 거 안 쓰는 부위죠. 그래서 동물에 비해 호흡량이 일반적으로 호흡률이 적습니다. 광합성을 하는 낮에는 호흡을 멈춘다. 아닙니다. 호흡은 언제나 합니다. 밤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하지만 광합성에서 나오는 산소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낮에는 꼭 호흡을 안 하고 호흡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나오잖아요. 호흡을 안 하고 이산화탄소가 안 나오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지만 낮에도 호흡을 하기는 해요. 어린 조직은 호흡이 왕성하다 맞고요. 고온에서는 호흡이 촉진된다. 대충 맞죠. 그런데 너무 심한 고온에서는 호흡이 좀 떨어지기도 한데요. 답은 2번이네요. 광합성을 하는 낮에는 호흡을 멈춘다. 아니에요. 언제든지 호흡을 합니다.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늙을수록 호흡량이 감소한다. 이건 맞네요. 동물보다 호흡률이 낮지요. 호흡은 밤에만 하는 거 아니고 언제 낮이건 밤이건 하고요. 식물의 호흡은 산소 방출량으로 측정한다. 아니죠. 이산화탄소 방출량으로 측정하죠. 호흡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 이건 똑같은 문제고요. 문제는 여러분께 드린 그 걸고 대체하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식물이 호흡을 하는데 내가 이제 감을 딱 땄어요. 이제 그 감이 익었죠. 감을 딱 땄어요. 얘는 땄으니까 죽었잖아. 정말 따자마자 죽을까? 따도 세포들은 살아 있어요. 살아서 얘네들이 호흡을 합니다. 세포가 호흡을 하면 기질로 뭘 써요? 설탕을 쓴다 그랬죠? 설탕을 기질로 소모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감이 따놓고 오랫동안 지나면 맛이 점점 떨어질 거예요. 그래서 감을 따서 얘를 호흡을 못하게 하려면 비닐이로 비닐이로 싸놔요. 그러면 처음엔 좀 호흡을 하죠. 여기 호흡을 하면 비닐이와 감 사이에 이산화탄소가 찰 거 아니에요. 이 이산화탄소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더 이상 호흡을 못해요. 질식해서 죽는 거죠. 호흡이 억제돼요. 요렇게 하는 걸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MA 포장이라고 합니다. 시험에 무지하게 잘 나옵니다.
식물 호흡은 산소가 많으면 호흡을 잘해요. 당연하죠. 산소가 많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고 산소가 적으면 호흡을 안 해요. 그러고 이렇게 호흡을 하게 만드는 게 에틸렌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거는 이후에 다음 페이지에 식물 호르몬, 다음 장에서 식물 호르몬에서 배울 건데요. 에틸렌은 호흡 급등을 일으키는, 호흡을 이렇게 가다가 호흡이 멎어야 되는데 호흡을 갑자기 많이 하는 그런 현상과 에틸렌의 방출이 이렇게 에틸렌이 확 방출된 다음에 호흡 급등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호흡 급등 현상과 에틸렌의 방출이 겹친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식물 호흡은 봤고요. 보면 호흡은 산소 방출량이나 아니죠. 이산화탄소 방출이나 이산화탄소 흡수 아니죠. 산소 흡수량으로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호흡 급등 현상은 과실에서 노화나 죽음에 앞서 호흡이 급등하는 현상이다. 또 호흡 급등형 과일이 있고 호흡이 급등하지 않는 과일이 있어요. 이런 거는 원예작물학 2에서 많이 시험에 나옵니다. 그리고 호흡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계속하죠. 이제 적당한 고온에서 촉진되고요. 저온에서 억제되니까 어떻게 해요? 과일을 보관할 때 저온 창고에다 보관을 하죠. 그리고 왜 예냉을 하는지. 예냉을 하면은 첩에 열을 줄여주니까 호흡을 억제시킨단 말이에요. 호흡을 억제시키면 뭘 줄여요? 호흡기질이 사용되는 걸 막을 수가 있죠. 호흡기질은 뭐예요? 달달구리한 거잖아. 사과나 감을 땄는데 달달구리한 게 다 없어지면 맛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 저장한 사과는 맛이 없어요. 호흡기질, 즉 설탕이나 포도당을 그 소모되는 걸 막기 위해서 예냉, 그러니까 미리 차갑게 만드는 거죠. 예비로 차갑게 만들어 가지고서는 신선도를 유지하는 거예요. 예냉은 왜 하냐? 오랫동안 보존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보존을 어떻게? 호흡을 억제하기 위해서. 요렇게 그, 그 묶어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마찬가지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시험에 많이 나는 게 CA 포장과 MA 포장이라는 게 있어요. CA 포장은 요거는 컨트롤드 애트모스피어라는 건데 뭐냐 하면은 아예 큰 창고 안에다가 저온 창고죠. 저온 창고 안에다가 이산화탄소를 잔뜩 불어넣고요. 산소를 쭉 빼주는 거예요. 자, 이산화탄소를 집어넣고 산소를 빼주는 그런 창고를 짓는다. 돈이 많이 들겠죠. 그래서 CA 저장을 하는 그런 시설은 매우 비쌀 거예요. 그래서 CA 같은 효과를 내게 하기 위해서 싼 값에 하는 게 MA 포장입니다. 우리가 왜 마트에 가보면 감을 꼭 이렇게 팔죠? 감을 비닐로 봉다리에 길게 넣어서 판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감이 이제 딱 따서 처음에는 호흡을 해요. 호흡을 하는데 호흡을 하면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서 이 안에 이산화탄소가 가득 찰 거 아니에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면 감들은 호흡을 안 해요. 호흡이 억제돼요. 호흡이 억제되면은 호흡 기질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호흡 기질은 달달구리한 것들이니까 설탕이나 포도당 같은 것들을 호흡 기질로 사용하니까 호흡이 억제되면 호흡 기질을 사용하지 않게 돼서 좀 오래 더 보관해도 맛이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CA 보관만큼 본격적이지는 않고요. MA 포장은 가령 이게 빵꾸가 뽕 나면 산소가 들어가서 저장의 효과가 떨어지겠죠. 이런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MA 포장은 그 나중에 과제물로도 나오는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괜히 때깔 좋으라 이렇게 비닐로 포장하는 거 아니고요. 적당히 호흡하다가 더 이상 하지 말라고 하는 게 MA 포장입니다. 자, 내용 다 했고요. 되게 어려웠는데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호흡은 세 단계로 나눈다는 거 해당. 두 번째는 TCA 사이클이고 세 번째는 전자 전달이고요. 각각 어디서 일어나느냐 해당은 시토졸이고요. TCA 사이클은 미토콘드리아의 기질에서 일어나고요. 전자 전달은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서 일어나고요. 각각의 최종 산물은 뭐냐? 해당이 일어나서 최종 산물은 피루부산이고요. 피루부산이 유산소 환경에서 매트릭스로 들어가서 TCA 사이클을 돌면은 뭐가 일어나요?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ATP가 만들어지고
NADH고요. FADH2가 만들어진다. 이 네 가지가 최종 산물이고요. 전자 전달에서는 산소를 집어넣어서 물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ATP가 최종 다해서 30개가, 포도당 기준 30개, 설탕 기준 60개가 만들어진다.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오늘 한 내용을 대충 끝낼 수 있습니다. 연습 문제 풀어보겠는데요. 연습 문제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대로 시험에 거의 안 나니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세포호흡의 첫 단계는 해당이고요. 해당 과정의 최종 산물은 피루부산이고요. 미토콘드리아 밖에서 일어나는 건 두 가지라고 했죠. 해당 과정하고 오탄당 인산회로. 이 두 가지가 미토콘드리아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뭐 굳이 말하자면은 알코올 발효도 또는 젖산 발효도 미토콘드리아의 바깥에서 일어나겠네요.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대개 발효는 세포질에서 일어난다고 했어요. 미토콘드리아 안에 잠시만요. 아세틸 코엔자임 A가 형성되는 곳은 아세틸 코엔자임 A는 매트릭스 또는 기질에서 형성됩니다. 크랩스 회로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는 물질. 자, 이게 시험에 나요. 어, 피로부산이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들어가서 아세틸 코엔자임 A가 된 다음에 얘가 옥살로 아세테이트랑 만나면 제일 먼저 생성되는 게 시트르산이에요. 또는 구연산이라고도 하죠. 자, 제일 먼저 형성되는 물질은 시트르산이다. 크랩스 회로에서 가장 먼저 생성되는 물질은 시트르산이다. 요거는 좀 쳐놓읍시다. 뭐 시험에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호흡작용의 크랩스 회로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 것은 그 네 가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하지만 산소는 아니죠. 이산화탄소 ATP, NADH하고 FADH2 이렇게 네 가지가 만들어집니다. 호흡작용과 관련되는 생화학적 반응회로는 자 이름 여기입니다. 이름은 TCA 사이클의 다른 이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오탄당 인산회로도 호흡작용과 관련되는 이름입니다. 이름 외우기는 꼭 중요합니다. 오탄당 인산회로는 아마 여기까지만 시험에 날 것 같습니다. 전자전달기에서 오토로 전자를 전달해 주는 것은 시토크롬씨인데요. 요거는 뭐 모르겠어요. 요런 문제까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워크북 문제니까 요거까지는 여러분이 외워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물의 호흡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것은 일반적으로 동물의 호흡에 비해 호흡률이 낮다. 맞죠? 왜냐하면 안 움직이는데 액포나 세포벽 같은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식물의 호흡은 주로 밤에만 이루어진다. 아니죠. 밤낮 다 이루어지죠. 광합성 산물은 전부호흡으로 소모된다. 아니죠. 50% 정도가 소모된다고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호흡이 촉진된다. 아니죠. 고온에서 촉진되죠. 그래서 답은 1번이네요. 호흡을 억제하는 CA 저장법. 자, CA는 뭐라고 그랬어요? CA는 이산화탄소를 높이고 산소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MA는 뭐라고 그랬어요? MA는 비닐로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CA 포장은 이산화탄소는 높이고 산소는 낮추어주는 포장을 말하는 겁니다. 요 개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나고 재배학에서 나고 원예학에서도 나고 원예작물학에서도 나고 자격증 시험에서도 납니다. 자, 이로써 제 9장 교재로 제 9장 식물 호흡을 끝냈습니다.